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5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5개월간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8번 기록해 주게 되면서 작년에도 10연승 추가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 두폴 두조합 연승에 대한 말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있기는 한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두폴 두조합 그리고 3폴 두조합 기준으로만 늘 연승을 책정해 드리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막 고배당까지 섞어가지고 막 10연승이다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긴 한데 저는 아주 투명하게 모두 공개를 해놨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제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따로 제 게시판 이렇게 하나 남겨놨고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아무거나 들어가시고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두폴 두조합 또는 3폴 두조합으로만 만들어낸 성적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내용들부터 그리고 이제 댓글창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하루 패키지, 주 패키지 그리고 이런 또 월 패키지 참여하실 분들께서도 이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2일 연속 올킬 도전 구간이고요. 어제 주간입니다. 깔끔하게 올킬 만들어냈어요. 이제 2026년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틀 지났잖아요. 아직 주간 오늘 경기 시작 안 했으니까 이틀 지났는데 일단 첫날부터 우리가 NBA 5배 적중으로 출발을 했고 어제는 바로 주간 올킬 만들어내면서 이제 올해 올킬도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올킬이 이틀인가 3일 만에 나왔죠. 올해도 좀 빠르게 나와줬고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한 박스도 챙겨와주게 되면서 제가 은근 쓸 거 많다 그랬죠. 오늘 해외 축구에서 한 박스 챙겨와주게 되면서 주야간 모두 또 싹쓸이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주간은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좀 조합발이 좀 많이 중요한 날인 만큼 또 어제 또 올킬 낸 사람으로서 조합발이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매번 박스에다가 이렇게 적중 일자까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들이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날짜가 없으신 분들은 연패 구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2주 전에 적중했던 것도 어제 적중한 것처럼 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좀 종종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자들 참고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노랑 KT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소노입니다. 직전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70대 69. 이 경기 보신 분들 가스공사에 대한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트라우마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KBL의 미네소타이자 최근에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강혁 감독의 경질설까지 나올 수가 있는 지금 가장 위태로운 상황의 가스공사잖아요. 소노가 막판에 그거를 뒤집으면서 20점 차를 뒤집으면서 경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양 소노는 단순해요. 진짜 단순한 팀인 게 그냥 외곽잘 터지면 이깁니다. 그리고 4쿼터에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가스공사가 포스트 수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를 엄청 집요하게 파고들었어. 그게 소노의 강점이었다. 결론적으로 소노는 야투 터질 때 가장 빛나는 팀이고 매력적인 팀입니다. 직전 경기도 후반전 때 상대팀의 수비가 안 되는 곳을 파고들면서 무려 후반전에만 43득점, 상당히 많은 득점을 또 뽑아냈던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도 KT의 다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외곽 수비 다소 공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소노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아마 적은 득점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심지어 직전 경기는 A급 자원들이 아니라 강지훈 선수나 홍경기 선수 요런 구간에서도 또 득점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밸런스가 좀 딱 알맞지 않을까라는 느낌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트 캔바오 이 소노의 두 외국인 포스트 자원들은 항상 공격적일 때 빛을 발휘하는 자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오늘 쏘노도 좀 많은 득점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경기다 말씀드립니다. 자, 원정팀 KT입니다.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무려 111대 86. 야, 이거 여러분들 지금 제가 KT란 팀을 이번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직전 경기도 우리가 KT 마이노바를 다 갖고 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KT란 팀 자체가 원래는 득점 볼륨이 떨어지는 팀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뭐 60득점 전체 그 경기 통틀어서 뭐 이런 식도 많았었는데 최근에 구조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외국인 위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얘들이 포스트에서 수비 능력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외곽에서의 국내 선수들의 공격 밸런스를 따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뭔가 평준화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외국인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고 직전 경기 힉스가 다시 한번 39득점 대폭발을 합니다. 이게 외국인 형들 터져주면 좋은 게 뭐냐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KBL이라는 우리나라 리그의 특성상 이 외국인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비를 갈 때 한 명이 갈 수는 없어요. 도움 수비를 같이 두 명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외국인이 좋은 팀들은 외곽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KT가 최근에 외국인들 폭발과 함께 3점 성공률 40%를 돌파하고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KT의 득점 볼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전체적으로 KT란 팀 자체도 뭐 공격 볼륨이 완전 떨어지는 그런 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155.5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야투 대 야투 싸움이라고 한다면 홈팀이 역배를 받으면 제가 보통은 홈팀 역배를 보기는 하는데 다만 소노라는 팀 자체는 아예 수비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팀이고 반대로 KT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비가 좋았다가 공격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KT의 지금 기세상 화력으로부터도 해볼만 하고 그리고 뭐 수비적인 측면으로 가져가도 KT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KT 승에다가 오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근데 이게 핸디캡이 조금 수상한 게 왜 2.5밖에 주지 않았을까? 그래도 지금 KT가 경기하는 거 보면은 이런 외곽팀을 상대로 직전 삼성도 사실상 외곽팀이었잖아요. 이런 팀을 상대로 그냥 의학 죽이는 경기가 많은데 왜 2.5밖에 안 받았을까 좀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KT 가실 분들은 뭐 오마인승 이런 거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싸리 그냥 리스크를 키워가지고 배당 메리트를 더 올리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제가 오늘 형들 그 미러키 경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미러키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잘하고 있나 미러키? 이제 동점 만들었네요 그죠? 미러키 오늘 1쿼터 때 14점 차로 끌려 나갔잖아. 뭔가 좀 쎄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KT도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살짝 그런 쎄함이 좀 있네요. 자, 그 다음 모비스랑 가스공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정말 똥대똥의 맞대결들이 아닌가. 모비스랑 가스공사인데 직전 경기 가스공사 건드려가지고 낭패 한번 보신 분들은 오늘 아마 가스공사 못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비스 경기입니다. 홈팀 모비스인데 직전 LG와의 홈 경기에서 68대 71점 차이로 아쉽게 3점 차 패배를 했습니다. 모비스는 어쨌든 얘네들도 감독 자체가 양동근 감독 자체가 외곽의 수비 밸런스를 좀 따져야 되는 그런 감독이기는 한데 다만 이번 시즌은 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외곽에서 서명진이나 박무빈이 그래도 움직임은 좋아요. 보면은 뭐 피켈롤 피켓팝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나 아니면 외곽에서 볼의 흐름을 뭐 주도하는 느낌도 서명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은 괜찮은데 3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근데 평균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서명진과 박무빈이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갑자기 터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서명진과 박무빈의 어떤 움직임 자체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정도면 스택이 좀 쌓였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 번 이러다가 폭발하는 게 이 모비스 외곽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서명진과 박무빈이 오늘 둘 중에 한 명은 좀 터져주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모비스는 뭐가 문제냐면 형들아 홈 연패가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시즌 홈 승률이 2승 12패야. 2승 12패. 그만큼 이런 주말 같은 경기에서 좀 임하는 자세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2승 12패 팀에게 형들 정배를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배당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봐도 오늘 모비스가 터질 때가 한번 되었구나라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가스공사 직전 소노 원정에서 69대 70점 차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게 저는 다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3명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다 잘못됐어. 첫 번째로는 퍼킨스입니다. 퍼킨스 내가 볼 때 외국인 교체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빠른 판단을 내려줘야 돼. 퍼킨스가 이번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임팩트가 물론 좋았던 건 인정을 하나 최근 들어서 퍼킨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퍼킨스가 수비가 안 되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외국인이 공격이 안 되는데 수비만 계속해서 벌려지는 느낌이다. 그럼 빨리 교체를 해줘야죠. 지금 퍼킨스를 이대로 두게 되면은 가스공사는 결론적으로 4쿼터 때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들이 많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양우혁 선수입니다. 양우혁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이 지금 너무 띄워줬잖아, 그죠? 최근에 막 양우혁이 제가 막 약간 스가 같은 느낌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너무 손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손질,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과 오만한 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패스를 줘야 될 곳에서 본인이 부각되기 위해서 굳이 드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패스 미스도 많고 턴오버도 좀 있습니다. 그만큼 양우혁 선수가 뭐라 그래야 될까? 팀에 좀 녹아든다라는 느낌보다도 너무 본인이 막 클러치 하려고 그러고 언론이 띄워주다 보니까 좀 이제 포커스를 받는 느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증명하고 싶은 게 많아 보이는데 그게 이제 루키랑 베테랑의 차이겠죠. 해줘야 될 때는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타적인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선수는 제가 최근에도 한번 가스공사 프리뷰하면서 지적을 해드렸는데 정성우 선수. 저는 정성우가 지금 가스공사에 왜 필요한지 진짜 진심으로 모르겠어요. 정성우가 해줘야 되는 거는 리딩입니다. 결론적으로 김낙현의 부재를 메꿔줘야 되는 게 정성우 선수인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 오히려 중간중간에 좀 보네드 플레이도 많고 감정적인 그런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자꾸 파울 트러블에 걸리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자 1번, 3번, 뭐 5번, 어쩌면 4번까지도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어떤 느낌이냐, NBA 약간 세크라멘토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라거나 선수가 해주긴 하겠죠. 오늘도 공격적인 측면에서 뭔가 임팩트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가스공사를 갈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가스공사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가스공사에 뭘 보고 가는 거야? 모비스가 홈 연결 못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라면은 저는 좀 만류하고 싶긴 합니다. 저는 이건 모비스 승 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거 주력으로는 안 건드렸어요. 주력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뭐 크게 막 엄청 강추드리는 경기는 아닌데 지금의 가스공사라고 한다면은 갈만한 경기가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비스 승, 모비스 마헨. 마지막 언더 볼게요, 이거는. 다음 청계입니다. 1월 말까지는. 자, 다음은 SK랑 정관장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좀 가장 어려웠던 경기였는데 그만큼 배당에서 나타나잖아요. 둘이 동배당입니다. 거의 똑같은 배당인데 이거는 SK 여러분들 이번 시즌 좀 어렵지 않나요? 요즘 SK 주력으로 가져가는 곳도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BJ분들도 이거는 SK를 아마 엔간해서 주력을 안 쓸 건데 왜 그러냐면 기복이 너무 심해요. 진짜 아니 작정하고 이거는 일부러 형들아 전희철 감독이 막 직전 경기 막 정관장전처럼 이 경기 안 풀리면은 일부러 막 화내고 하잖아요. 나는 이게 연기 같다는 느낌도 들어. 전희철 감독은 좀 유명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도 전희철 쪽에서는 항상 이 새끼 주작하나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항상. 근데 지금 전희철 감독은 아니 꼭 항상 사고가 터진 다음에 화를 낸다니까. 직전에 이거를 해결하거나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 4쿼터에서 클러치에서 보네드 플레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뭐 원희도 보면은 막 수비가 엉망이기도 했고 뭔가 이상해요. 좀 더럽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 SK 경기는 이번 시즌 조금 수상하다는 느낌이 첫 번째 많이 들고요. 어쨌든 자밀머니가 좀 잘해줘야 됩니다. 자밀머니 같은 선수 자체가 팀을 최근에 이끌고 있기 때문에 5번이란 팀이 이끄는 팀은 덴버처럼 돼야 돼요. 외곽에서 누군가가 터져주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고, 원정팀 정관장입니다. SK 원정에서 71대 65점으로 또 연승에 또 들어와 있는데 정관장이 강점이에요. 수비 좋습니다. 최근에 정관장이 2라운드쯤 돼가지고 수비 한번 크게 흔들렸을 때 이거 수비값이 갑자기 떨어지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60점 이 정도 되면은 정관장이 수비값이 이거는 좋다라고 봐야 돼요. 변준영과 박지훈 선수의 최근에 케미가 조금은 아쉽다라고 평가되고 이 백코트 듀오의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느낌은 있는데 반대로 근데 뭐
뭐랄까요? 이 수비 라인들도 좀 단단하게 견고한 그런 느낌이라서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이고, 일단은 오브라이언트가 진짜 1인분 이상은 꾸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정관장의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 뭐 결론적으로 원이랑 오브라이언트가 붙었을 때 오브라이언트가 밀린다라는 건 맞겠습니다만, 수비적인 구조가 정관장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뭐 유튜브 쪽에서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문유현 선수 이번에 또 루키 자원이고 1라운드 픽이었죠. 문유현 선수에 대한 어떤 활약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약간 잘하더라. 문유현 진짜 잘하더라. 이게 그 양우혁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뭐냐면, 문유현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좋거든. 얘가 그 저기 누구야, 양우혁 같은 선수는 NBA로 비교하자면 스가 같은 느낌이고요. 문유현 같은 경우는 약간 커리의 느낌이 좀 있는 게,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준영이나 박지훈이 둘 중인 한 놈만 터져준다고 하더라도 정관장이 이번 시즌 백코트는 좀 황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관장 역배, 프랜승,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보는 이유는 정관장의 수비값이 최근에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배구입니다. 카톡 잠깐만요. 예예, 형님 답변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KB 손해보험과 그리고 한국전력 경기입니다. 자, 딱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구에서 둘 중에 하나 역배입니다. 이거는 제 촉이기도 하고, 이게 여기서 역배일지 저기 뒤에서 역배일지, 역배가 하나쯤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KB 손해보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손해보험은 둘 중에 하나요. 비에나가 오늘 터지냐 안 터지냐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당연하게 또 뭐 이 배구라는 종목에서 1옵션이 잘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한 소리긴 한데, 홈 KB 손해보험이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 강점은 리시브, 그리고 세터 라인의 안정감, 그리고 비에나는 볼이 예쁘게 올라왔을 때 타점이 좋아지는 선수, 그게 홈 경기에서 많이 부각되는 선수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KB손해보험이 높이 자체가 좀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전력처럼 미들블로커 라인, 블로킹 라인에서 힘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그냥 1옵션이 터져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감독 대행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하현용 감독이 첫 번째 감독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리더십이었거든요. 뭔가 중간중간에 끌려다닐 때마다 그 끊어둘 수 있는 힘, 이게 좀 중요했는데 그게 좀 없었다라는 거, 그게 조금은 우리가 아쉽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리더십이 좀 얼마나 발휘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폰소 감독이 너무 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긴 했어. 그게 좀 아쉽고, 아무튼 KB손해보험도 1옵션 이 비에나가 얼마나 터져줄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물론 2옵션인 나경복 선수도 최근에 뭐 경기력 자체가 완전 나쁘다라고 볼 수 없긴 하겠습니다만, 얘들이 쌍포잖아요, 그죠?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한국전력의 그 미들 블로커 라인들 높이에 대한 어떤 너무나 차이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국전력은 이 얘기 마지막 그 가장 킵니다. 배논. 어쨌든 이 높이에 대한 힘 자체가 아예 다른 배논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아마 이제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근데 역배가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KB손해보험이 홈 경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비에나 선수가 터져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옵션에 대한 나경복에 대한 그래도 그 기대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현용 감독 대행이 그래도 첫 경기를 졌으니까 두 번째 경기에서는 조금의 그래도 리더십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 또 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KB손해보험이 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거는 그래도 한국전력이 좀 잘 따라붙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그래서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은 현대건설과 GS 칼텍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잘합니다, 그죠? 너무 잘하고 있고 또 8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 배구가 우리가 세 가지 라인을 보잖아요. 첫 번째는 수비 라인, 그러니까 리시브 라인을 보는 거고, 두 번째가 미들 블로커 라인들, 그러니까 리시브 라인은 당연히 세터도 형들 포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시브와 그다음에 세터 라인들. 요게 이제 첫 번째 수비 그리고 밸런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미들 블로커 라인이잖아요. 높이가 얼마나 좋으냐. 상대 팀이 공격을 할 때 배구라는 종목도 재밌는 게 상대 팀이 공격을 할 때도 점수를 낼 수가 있는 게 배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이에 대한 강점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외국인 옵션들이 얼마나 잘해주고 있느냐. 요 세 가지를 좀 이제 딱 나눠놓고 보는 건데 세 가지가 완벽해요. 리시버 라인들, 세터 라인들 완벽하죠. 뭐 블로킹 라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자 배구 중에서는 최강의 블로킹 라인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외국인 옵션들 카리가 일단은 뭐 너무 잘합니다. 뭐 또 게임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완벽한 팀이 오늘 홈에서 또 경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오늘 현대건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강점입니다. 다 좋아요. 다. 공수 미들이 다 좋은데 자, GS 칼텍스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실바가 터져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만 오늘 경기를 해야 되는 게 GS 칼텍스인데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오늘 현대건설 형들 받은 일단 배당을 먼저 봅시다. 현대건설이 받은 배당이 1.2배당이에요. 이 1.2배당이라는 걸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2배당이 100%가 되려면은 총 5 곱하기 5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 현대건설이 1.2배당을 받았다는 거는 이 경기에서 5번을 게임을 해서 5번을 모두 이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100%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자 배구라는 건 형들 그 남자 배구도 그래 뭐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되지만 어제 경기도 형들 보셨잖아요. 우리 카드랑 오케이에서 시구는 보셨잖아요. 디미트로 혼자 그냥 다 해버리잖아. 이게 우리나라는 외국인 용병 한 명이 게임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고 실제로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GS 칼텍스는 실바가 한번 미쳐버리는 날이 구간이 있어. 그 구간에는 뭔 짓을 해도 못 막습니다. 실바를. 그만큼 실바 칼텍스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GS 칼텍스가 받은 3.16배당은 이게 터지려면은 3번 경기에서 한 번만 이겨줘도 본전 이상은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3번 경기하면 GS가 한 번에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당적인 메리트가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좋았고 자, 두 번째로는 사이클이 현대건설 사이클이 지금 8연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카리가 여러분들 물론 카리가 최근에 나쁘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형들 현대건설 가져갈 때 뭐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셨습니까? 카리의 무릎 부상 이것 때문에 오늘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형들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실 카리는 지금 100% 컨디션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릎에 대한 부상 리포트에 무릎에 대한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클 자체가 지금 8연승이잖아요. 대한항공이 9연승을 했을 때 보면은 러셀의 위력이 너무 좋았단 말이지. 전체적으로 뭐 정지석도 있었고 그때는. 지금 현대건설은 물론 8연승 잘해주고 있고 여자 배구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사이클 자체가 여기서 한번 끊길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자 배구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라도 이상할 게 없잖아. 우리가 형들 지금 배구 보면서 느끼잖아요. 배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국내 배구는. 그런 부분에서 자, 역배까지 못 보겠어. 인정합니다. 이거는 현대건설 9연승? 그래. 저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풀엔승? 풀세트잖아요, 이게. 풀세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겠고요. 저는 이거는 언더 보겠습니다. 이거 언더 보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맞춰드린 적이 있죠. 그때 GS였지 않나요, 여러분들? 잠깐 그때 뭐였죠? 무슨 팀이었더라? 그때도 제가 이거 현대건설 정배팀 마인 보실 분들은 언더 가가지고 먹으면 된다. 그게 그때 페퍼저 충원의 역배를 제가 한번 잡아드렸는데 9연패를 제가 끊어드렸거든요. 그때 한번 끊어드렸었는데 이런 게 보통 언더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 그래서 현대건설 보실 분들은 일반승이나 마인승 보실 분들은 언더가 낫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정관장 페퍼였구나. 전 이 경기는 GS 칼텍스 프렌승 봅니다. 기름 프렌. 해볼만 하다고 봐. 나는 충분히 실바가만 터져주면은 뭐 역배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예. 3경기 하면 한 경기는 이길 것 같아요. 배당이 3.16배당인데 아무튼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자, 그다음은 브리즈번이랑 웰링턴 경기입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자, 브리즈번과 웰링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리그입니다. A리그 오늘 호주 축구 2경기가 있고요. 자, 일단은 뭐 최근에 호주 축구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미 뭘 가져가야 될지 머릿속에다 그려지겠지만 원정 웰링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엉망이에요. 지금 원정 웰링턴은 평균 실점이 거의 한 3실점 됩니다. 원래도 형도 호주 축구가 원래는 원정이랑 홈 경기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얘들도 원정 경기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수비가 안 되는 팀들이 정말 많아요. 메가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호주 축구는 공격 축구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수비가 안 되는 팀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웰링턴이다. 웰링턴에 대한 문제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원정 경기를 진짜 너무 못한다라는 거. 심지어 그 원정 경기를 뭐 무득점 이게 아니라 득점은 합니다. 득점은 하는데 실점률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얘들은 그냥 홈이건 원정이건 할 것 없이 멀티 실점을 깔고 가는 팀이라서 그런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첫 번째로 일단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은 결장자가 너무 많아요. 오늘 뭐 주전 골키퍼도 빠집니다. 주전 골키퍼 빠지고, 그 다음에 미들라인에 2명 빠지고, 수비라인 1명 빠지고, 공격라인도 1명 빠지고, 전반적으로 주전 멤버 4명과 함께 한 8명 빠지나 오늘. 또 결장자가 너무 많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브리즈번이 홈 경기를 너무 잘해요. 최근 홈 경기에서 7경기 무패. 브리즈번이 홈 경기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거든요.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수비 거의 실점값이 거의 없다. 그러면은 브리즈번은 2대0 승리 아니면 3대0 승리도 봐도 되는 경기고, 웰링턴이 어쩌다가 뽀록으로 한 골을 넣게 되면은 아마 2대1이나 3대1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리즈번 승에다가 마헨승 오바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배당 치실 분들은 마헨승 한번 가보시고,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오바 가보시고, 그 다음에 브리즈번 승까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반의 강자형도 고맙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 드릴게요. 형들, 오늘 2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해외축구 중강승부입니다. 오늘 5연승 도전 구간이고요. 아까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자, 중강승부 구간인데요. 해외축구 최근에 제가 또 오늘 가져와 드리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또 4배당 한번 또 먹여드리기도 했죠. 해외축구는 제가 9월 달에 주력 선언하고 나서부터 그냥 꾸준합니다. 진짜 해외축구 성적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조합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만큼 올해 4년 연속 10연승 도전 구간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해외 축구 구간에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중강승부는 제가 총 이렇게 4연승을 또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해외 축구 또 중강승부는 5연승 도전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멜버른 시티랑 시드니 경기입니다. 야, 이거 분석 빨리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늦었네. 자, 멜버른이랑 시드니 경기입니다. 호주 축구가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수비를 잘하는, 그러니까 수비에 좀 집중하는 팀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딱 두 부류가 있어. 밸런스에 집중하는 팀이 있고요. 수비에 집중하는 팀이 있는데 그 두 팀이 오늘 얘들입니다. 멜버른 시티랑 그 다음에 시드니 FC입니다.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패 행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드니를 상대로 무패 행진 이어나가고 있고요. 워낙에 시드니 상대로 상성이 좋아요. 시드니처럼 이렇게 공격력은 떨어지고 다소 수비적으로 게임하는 팀에게는 엔간하면 실점 잘 안 하는 팀이 멜버른 시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시드니 FC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를 너무 못하죠. 최근에 6경기 동안 이제 승리가 없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게 시드니가 멜버른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단점, 득점이 안 나옵니다. 그게 시드니의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오늘 그 시드니 여러분들 주전 공격수 빠집니다. 그 조 콜리라고 해서 오늘 주전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집니다. 시드니는 오늘 이제 이 공격 자원도 주포도 잃은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경기고요. 그리고 그 시드니 경기 형들 그 직전 경기 아시겠지만 얘들이 그 뭐였더라? 저기 무슨 보수공사인가 형들? 요 끝나면 바로 답변 드릴게요 형님. 무슨 보수공사 때문에 얘들이 그 경기를 하나 못했어요. 바로 직전 경기 때. 그래서 얘들이 지금 2주를 졌나? 아무튼 그럴 겁니다. 시드니 입장에서는 체력도 빵빵할 거고 어차피 주포 없는데 라인 바짝 내려가지고 수비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런 거는 보통 무한이면 멜버른이 시드니 상대로 상승은 많이 좋습니다. 그럼 햄무, 그 다음에 언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전 경기 분석을 마쳐드렸고요. 혹시라도 무농사 궁금하신 분들은 저거 유튜브 올려드린 다음에 제가 따로 무농사 하나 공개해 드릴 테니까 무농사 한번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외 쪽도 중간 승부니까요. 참여하실 분들도 또 연락 주시면은 현재 지금 진행하는 새해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길 바라겠고요. 어제도 주간 전 깔끔하게 싹쓸이 올킬 내렸던 만큼 오늘도 올킬 한번 시원하게 박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계속해서 좋은 성적 만들면서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